네, 반갑습니다. 두두튜브입니다. 두두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설이죠. 하지만 추위는 덜할 것이라 하는데요. 대신 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합니다. 야외 활동 시 건강 유의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자동차가 어제 산타페에 연식 변경 모델 2022 산타페를 출시했습니다. 최근 두두튜브가 현대자동차 12월 예상 납기 일정을 알려드리면서 산타페의 12월 일반 배정 요청 수량이 6,082대로 가솔린은 3개월에서 4개월, 디젤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납기 예상이 된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일반 배정 수량만 보면 월 1만 대 미만으로 상당히 저조한 수치이죠. 그만큼 현 경쟁 상대인 소렌토에게 많이 밀리는 상황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추후 출시한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차량이 12월 배정 요청 수량은 13,758대로 예상 납기는 8개월 정도이죠. 일반과 하이브리드를 합쳐 약 2만 대가량이니 그래도 현대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꽤나 괜찮은 배정 요청 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타페의 경우 소렌토와의 경쟁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던 상태라 제대로 된 경쟁이 아니었던 셈인 거죠. 그래도 늦게나마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으면서 반등이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번 2022년 연식 변경 모델을 선보이며 다시 한번 상품성 강화를 위한 히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존의 5인승과 7인승 시트 옵션에 2열 독립 시트가 적용된 6인승 시트 옵션을 추가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대폭 늘린 것인데요. 소렌토 역시 미리 6인승이 존재하였기에 이제는 정말 똑같은 상황에서의 경쟁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럼 2022년 산타페 연식 변경 모델의 변화된 점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기본 트림의 편의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하여 상품성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2.5 터보 가솔린 모델과 2.2 디젤 모델의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의 10.25인치 내비게이션,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레인 센서, 자외선 차단 전면 유리 등 기존의 고객들에게 선호도가 높았던 옵션들을 기본으로 탑재한 것입니다. 주력 트림인 프레스티지 역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속 승객 알림 등을 기본으로 탑재하였고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에서는 현대 디지털키 스마트 무선 충전 220V 인버터를 기본으로 제공하여 기본 트림 외 상위 트림에서도 상품성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12월 예상 납기에서 봐도 아시겠지만 준준형 SUV급에서는 덩치로 인한 연비 때문인지 아직은 가솔린보다는 디젤의 수요가 더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한데요. 이번 연식 변경 산타페에서 2.2 디젤 모델의 경우 향후 디젤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기준 강화 시에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없었던 6인승 시트의 추가일 텐데요. 6인승은 2열 벤치 시트가 아닌 독립 시트 형태로 222 시트 배열이죠. 도도튜브 개인적으로 가장 반길만한 소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 역시 지금 소유 중인 팰리세이드 역시 2열 독립 시트를 선택할 만큼 패밀리 SUV에서는 메리트를 느끼는 요소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차 중에 2열 탑승객이 3열 이동을 위해 승하차를 반복할 필요 없이 차량 내에서 이동이 편리하게 가능하며 독립 시트로 2열 탑승객의 개인 공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느낌은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트 배열이기도 하죠. 6인승 독립 시트 추가 옵션은 3열 에어컨,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앤 폴딩에서 총 75만원의 옵션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대의 3열 탑승객을 위한 2열 시트 위에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폴딩은 정말 편리하다고 느껴지는데요. 현재 팰리세이드를 타면서도 아이들 역시 간편하게 본인들이 알아서 버튼을 누르고 내리고 타는 걸 보면서 3열이 있는 차량이라면 필수 옵션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트림의 다이어트인데요. 사실 이전 연식 변경 전 모델의 트림은 프리미엄 초이스,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로 총 4가지 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식 변경에서는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초이스가 사라지고 익스클루시브 하나로 통합이 되었는데요. 물론 앞선 기본 트림의 편의 안전 사양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전 프리미엄 트림의 가격은 2,975만 원으로 완전 깡통이라면 3천만 원 미만에도 산타페를 살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익스클루시브로 통합이 되면서 시작 가격은 3,156만 원에 시작가가 되었는데요. 181만 원 정도 시작 가격이 올라간 셈이네요. 아참, 연식 변경 차량 가격표에서 개소세 3.5%와 5%일대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마도 이는 홍남기 부총리가 개소세 인하 연장 발표 전에 만든 가격표에서 그런 듯합니다.
이는 내년 6월까지 3.5%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텐데요. 참고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소세 인하 연장입니다. 그럼 기본 편의 사양으로 제공되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레인 센서, 자율선 차단 전면 유리가 181만 원에 포함된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프리미엄 초이스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를 130만 원의 옵션가가 있었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에 들어간 블루링크, 듀얼 풀 오토 에어컨, 하이패스 시스템, 운전자 인식형 스마트 주행 모드는 연식 변경 익스클루시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1만 원의 가격이 남죠?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들어간 프리미엄 초이스의 가격은 3,058만 원입니다. 익스클루시브 3,156만 원에서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30만 원을 빼면 3,026만 원이 되죠. 오히려 프리미엄 초이스보다 더 저렴한 것인데요. 거기다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의 자외선 차단 유리와 캘리그래피의 레인 센서까지 더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더 혜자인 것 같은데 다시 보니 프리미엄 초이스의 운전석 8웨이 전동 시트와 동승석 8웨이 전동 시트가 이번 연식 변경 익스클루시브에는 없습니다.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프레스티지로 유도하는 옵션이었던 셈인 거죠. 물론 난 운전석, 동승석 전동 시트가 필요 없다는 분들에게는 더 이득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동 시트 역시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옵션이라 갈등이 될 듯한데요. 프레스티지 연식 변경에서 3,415만 원으로 이전 프레스티지 3,367만 원보다 48만 원 정도 상승을 했죠. 바뀐 점은 프레스티지의 이전 연식 변경 전 캘리그래피에 있던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속 승객 알림 등이 기본으로 들어간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48만 원 인상된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의 경우는 연식 변경 모델이 3,881만 원으로 이전 캘리그래피 3,838만 원보다 43만 원 상승한 셈인데요. 추가로 이전 캘리그래피에서는 45만 원을 주고 플래티넘 3 옵션을 선택해야 했던 현대 디지털키 스마트폰 무선 충전 220V 인버터 옵션을 2만 원 더 싸게 주고 넣어놨습니다. 네 번째는 요새 가장 대세인 하이브리드 트림에도 6인승 시트를 추가할 수 있는 점일 텐데요. 가솔린 디젤 모델과 마찬가지로 6인승 추가 옵션 비용은 7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복합 연비가 15.3km로 준수한 연비와 정숙함 그리고 6인승의 편리함으로 더욱더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6 터보이기에 자동차세 역시 저렴한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죠. 더욱이 이전에는 하이브리드 사륜을 선택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AWD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사륜 선택 시 친환경 세제 혜택 기준에 연비 충족을 만족하지는 못하여 친환경 세제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엔트리 시작인 익스클루시브가 3.5% 개소세 인하와 친환경 세제 혜택 적용 후 시작 가격은 3,414만 원이며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는 3,668만 원,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는 4,128만 원의 가격대입니다. 거기다 AWD 사륜을 선택할 시 개소세 3.5% 인하만 적용되어 익스클루시브 3,782만 원, 프레스티지 4,037만 원, 캘리그래피 4,497만 원 가격으로 368만 원 정도 더 추가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네요. 친환경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니 사륜 옵션 추가된 것 치고는 비용이 꽤나 올라간 셈인데요. 하이브리드 역시 연식 변경에서는 변화된 점은 없습니다. 다만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모든 차종들의 하이브리드 전용 휠은 볼 때마다 아쉬운 생각이 들까요? 공기 역학적으로 연비 효율성을 위한 디자인이겠지만 저보다 훨씬 이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은 지울 수 없네요. 그럼 지금 연식 변경 전 기존 산타페를 계약하고 대기 중이었던 고객들은 연식 변경 모델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인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현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지만 통상 3개월에서 4개월 전 계약 고객까지는 연식 변경으로 바뀌어 출고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계약하신 담당 카 마스터분에게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듯하네요. 오늘은 산타페 2022년 연식 변경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연식 변경인 만큼 트림별 옵션의 구성 변경 그 외에 내외장의 디자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트림별 가격대 구성이나 옵션 등은 가격 상승이 거의 없었고 기본 트림부터 편의 안전사양 기본 강화라는 것에는 구매 이점이 있는 듯 합니다. 특히나 내년도 원자재값 상승과 반도체 공급난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여 제조 원가가 상승하다 보니 새로 나오는 신차들의 차값 상승이 거의 5%에 육박하는 카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산타페의 연식 변경 모델도 괜찮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의 여진이 계속해서 완성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인데요. 11월 판매 실적은 배정 요청 수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주문량에 바로바로 화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셈인데요. 수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역신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1월 판매량만 놓고 보면 산타페는 2,895대이며 소렌토는 4,903대로 배정 요청 수량에 한참 못 미치는 판매량이죠. 하루빨리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은 2022년 산타페 연식 변경 모델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s there anybody out there? I think I need a lifeline. I've been drifting through the darkness, looking for the sunrise. Sometimes it feels like we're so far away, trying to keep our heads above the waves.